안녕하세요, 여름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그리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그리드는 일단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한쪽 눈을 감고 그 대상의 대강의 높이와 너비를 재는 용도로 저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풍경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가장 좋은 구도가 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패드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런 그리드가 있고 이 그리드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 다리를 예를 들어서 이 다리가 나오는 구도면 좋겠다, 그리고 나무가 어느 정도 위에 걸쳐 있으면 구도가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좀 더 아래로 내려서 물이 더 나오고 나무는 좀 적게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풍경을 볼 때 어떤 구도로 가야 될지 그 그리드를 결정할 때, 대볼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작은 사이즈고 그냥 이렇게 인쇄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어떤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자연을 볼 때 이렇게 어느 구도가 가장 안정적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툴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리드의 사용은 또 인물화 같은 데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자, 풍경을 빼고, 자, 풍경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빼고 인물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그림을 그리게 될 어떤 소녀의 이미지인데요. 이 그리드를 소녀의 얼굴이 되고 방금 풍경에서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네모 안에 들어가서 이 소녀의 여기 어깨 바로 밑에까지만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크게 해서 그릴 것이냐, 아니면은 얼굴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그릴 것이냐, 이렇게 대상의 구도를 정할 때 이 그리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그리드를 많이 쓸 때는 대상에다가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리드를 놓으면은 이 대상을 똑같이 그릴 때 많이 사용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그리드가 위로 8칸, 옆으로 6칸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 뒤에 이 그리드를 좀 크게 한 걸 인쇄해 봤는데, 잠깐 카메라 돌려서요. 자, 이 얼굴에 비친 이 그리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운데 라인이죠. 가운데 라인보다 눈이 여기쯤, 그래서 시작되는 게 여기고 여기는 끝나는 거라서 눈을 이렇게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반대편도 한 칸에 약간 이렇게 해서 눈을 그리고요. 눈도 대충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코는 한 칸 반에 한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콧볼도 이 정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웃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 입이 그 밑에 칸에 여기쯤 시작해서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바로 전까지 가고요.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랫입술 끝은 마지막 한 칸 이렇게 가게 되고, 턱은 물론 여기서 시작해서 이 그리드 여기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여기로 올라가서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얼굴을 그대로 카피할 때 주로 이 그리드를 많이 써요. 물론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잘 쓰는 방법은 아닌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그리드 방식을 쓴다면은 되게 유용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그림이 작고 그래야 할 대상이
이거보다 훨씬 큰, 그래서 48 by 72 사이즈의 캔버스라든지 더 큰, 엄청나게 큰 벽화라든지 아주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비율을 가지고 그린다면은 이 작은 얼굴을 크게 확대해서 그릴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얼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몸 전체를 그릴 때 얼굴은 만약에 제가 다른 종이를 한번 대볼게요. 자, 사람의 몸을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팔등신이라는 거는 사실 잘 없지만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목이 이렇게 되고 얘가 명치겠죠.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배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체 토르소고요. 여기는 이제 배꼽 아래쪽부터 하체 엉덩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돼서 하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발끝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그릴 때 이렇게 구도를 나눠서 팔등신으로 나눠서 그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떤 사람을 그릴 때 이 그리드를 활용해서 이 사람의 키를 봤을 때 머리가 이쯤 오겠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키가 더 작은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가고 이 구도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모습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어떤 모습이 있다면 복잡한 신체의 모습이 있다면 이 그리드를 활용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약에 똑같이 그리려고 한다면 캔버스에다가 이거 똑같이 그리드를 먼저 그려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캔버스에다가 일일이 다 선을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연필을 하든 다른 걸로 하든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사실 좀 번거롭고 이 또 그리드 그린 것이 또 그림을 그리면서도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연필 혹은 그보다 좀 더 연하고 지울 수 있는 것들로 그리드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때 물론 비슷한 위치에 아주 그릴 수 있지만 어떤 그 그림이 주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리다 보면 좀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어떤 해석의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카본 카피처럼 그린다는 건 사진을 찍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봤지만 그림은 사진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리는 거 아니라 붓으로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이 좀 더 날카로운 선이라든지 날카로운 얼굴에 조금만 아주 미묘한 표정의 변화 같은 걸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다르게 해석해서 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드를 활용해서 카본 카피처럼 복사하는 용의 그리드 방식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이 방식 외에 요즘에는 프로젝터도 많이 쓰더라고요. 프로젝터를 이런 그림을 그대로 프로젝트해서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그대로 쐈을 때 아까 이런 작은 캔버스도 그런 그림을 쏴서 똑같이 비친 상태에서 거기다가 외곽선만 딸 수도 있고요. 물론 더 큰 프로젝터라는 게 장점이 더 큰 캔버스에다가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캔버스의 확대와 축소가 되게 자유롭고 드로잉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어떤 현대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쓰는 것들은 그렇게 그 자체로는 어떤 나쁘고 그런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리는 작가분들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드를 가지고 다니고 활용하는 용도는 세 번째로 이 인물의 모습을 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시 조금만 더 초점 맞추고요. 자, 세 번째 그리드의 활용은
멈추고 인물을 재는 용도로 쓰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리드를 자 여기 인물의 지난번에 제가 브러쉬로 얼굴을 재는 에피를 하면서 여기 1번 붓 1호 붓의 뒤에다가 이렇게 4개의 구획을 나누고 위에도 같은 크기로 해서 8개의 라인을 나눠서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 그리드도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라인이 있고요. 또 위에도 4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옆으로도 3칸씩 해서 6칸이 있어요. 4대3 비율로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리드를 갖다 댔을 때, 아주 이 붓으로 막 흔들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다가 이 가운데 라인을 대고 이 턱에다가 아래 라인을 댔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주로 보는 게 눈이 머리의 가운데 있고, 조금만 더 조절해 볼게요. 눈이 가운데 있고 턱이 아래에 있을 때 코의 위치는 보통 한 칸, 4칸으로 나눴을 때 한 칸 살짝 밑에 있고, 또 입술은 둘째 칸에서 시작해서 셋째 칸에서 끝나는 이런 것, 그리고 눈썹이 눈으로부터 한 칸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칸 더 올라가면 이마가 시작되고, 이런 보통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그리드를 활용하면 옆으로도 같은 정사각형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눈의 위치나 코의 위치도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소녀의 사진을 택한 이유는 이 소녀의 얼굴이 상당히 좀 구도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혹시 느끼시나요? 제가 턱부터 눈까지 반을 했는데 그 위에 똑같은 간격을 했을 때 머리 위가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녀의 경우는 아직 어려서 머리 두상이 다 안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를 들어 여기 한 칸의 길이가 위에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각형을 머리 끝까지 확대를 했을 때, 그리고 턱 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물론 이걸로 재겠죠. 했을 때 눈의 위치가 가운데 라인보다 밑에 있고요. 그리고 코의 위치는 물론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를 갖다 댔을 때, 이 소녀를 봤을 때 이 소녀는 머리가 한 칸이 더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간격과 여기의 간격이 여기가 더 좁은 거죠, 밑에가 하관이.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많은 특징이 참 다른데, 얼굴에 어떤 사람들은, 코가 긴 사람들은 여기보다 좀 더 내려오게 되고, 입술이 더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눈이 더 처진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사실 얼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드를 활용하는 것은 이 사람의 특징을 찾아내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가운데 있는 눈보다 이렇게 눈이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다른 쪽이 좀 전에 표시가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이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 칸을 더 올린 어떤 두상을 그려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두상을 잡은 다음에 코와 눈과 입의 위치를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라인을 맞추고요. 그리고 턱과 제가 다른 인물에 하는 것처럼 눈하고 턱 끝을 맞추고, 거기서 눈썹의 위치, 그리고 코의 위치, 그리고 입술의 위치, 친절하게도 옆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렇게 표시도 나오죠. 그리고 턱의 위치까지 한 칸, 입술이 들어가고요. 조금 위에 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눈썹이 있는, 그리고 얼굴의 폭도 친절하게도 한 칸, 2칸 반, 여기도 2칸, 한 반 정도의 크기가 얼굴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아주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같은 데 그림을 그릴 때 되게 표시를 쉽게 할 수 있고요. 두껍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OHP 필름을 사서 이거를 한 장에 9장씩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3장만 프린트하면 27장인데 그거 아주 오래 씁니다. 한 몇 년은 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프린트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이 그리드 프린트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특별히 구독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게 메일을 보내시든 댓글을 남겨주시든 하면은 제가 그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쇄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곧이어서 이 소녀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미 그렸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조금 옆으로 가야겠네. 자, 이 그리드를 활용해서 그리드 그리드 판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드 판을 활용해서 이걸로 얼굴을 재고, 그 다음에 종이나 캔버스에 이렇게 그 위치를 잡아서 그리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이 색칠하고 이런 부분은 덤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케치 이제 시작하는데요. 일단 늘 그렇듯이 머리끝부터 턱끝까지의 대강적인 위치를 스케치북이나 캔버스의 위치를 고려해서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동그란 두상을 그려주고, 아래에 세로선 그리고 가로선도 그려져서 눈과 코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지금 그리는 가이드라인은 그 전에 그렸던 것보다 좀 더 상세한데요. 위아래로 8칸이 있고, 또 눈의 위치를 그리드의 오른쪽과 왼쪽에 3칸씩을 재어서 어디까지 눈이 가는지, 그리고 입술이 또 어디까지 가는지 위치도 저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갬솔과 아이보리 블랙을 이용해서 대강적인 눈의 위치와 눈썹의 위치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메인으로 사용할 살색을 섞는데요. 타이타늄 화이트에다가 역시 캐드미엄 옐로우 라이트 그리고 옐로우 오커를 섞어서 밝은 살색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좀 더 빨간색을 추가한 홍조라든지 좀 붉은빛을 내는 색깔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또 타이타늄 화이트를 더 섞어서 좀 더 밝은 톤을 표현할 밝은 살색을 만듭니다. 살색을 만든 이후에 저렇게 팔렛 나이프에 찍어서 그림에 가져가 봐서 어느 정도의 밝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은 비리디안 그린 대신에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어서 보색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울트라마린 블루와 메인 살색을 섞어서 약간 회색빛이 감도는 색깔을 만들었고요. 또 거기다가 타이타늄 화이트를 더 섞어서 좀 더 밝은 빛의 보색인 울트라마린 블루 색깔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하는 색깔이 번트 시엔나인데요. 좀 더 어둡고 색깔이 들어간 살색을 만들어서 좀 더 어두운 쪽의 살색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위쪽부터 다시 채색에 들어가겠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밝은 쪽과 어두운 쪽, 그리고 색깔이 좀 더 진한 쪽과 진하지 않은 쪽, 그리고 보색도 같이 활용해서 저렇게 화면에 지금 그림을 그려가는데요. 최대한 물감에 덧칠이 없도록 최대한 적재적소에 맞는 색깔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1차 초벌 단계를 진행합니다. 유화를 그릴 때 색깔이 많이 탁해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밑색을 먼저 깔아 놓고 그 밑색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다른 색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올릴 때 실수로 잘못된 색을 올려서 그 이후에 또 그 위에 덧칠을 하는 경우에 색깔이 섞이면서 많이 탁해지게 되는데요. 최대한 맞는 색상을 적재적소에 올림으로써 최대한 색깔이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 표현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호벌칠을 할 때는 저는 대부분 오일을 거의 섞지 않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드라이한 느낌도 나고 붓을 칠할 때 조금 벅찬 느낌도 나지만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그 위에 덧칠을 할 때 색깔을 올리기 힘들어질 때가 많고요. 또 오일을 섞음으로써 물감이 또 묽어져서 원하는 색깔의 농도와 채도가 안 나올 경우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초벌을 칠할 때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제가 갬솔 스케치를 할 때는 1번 붓 롱 플랫을 쓰는데요. 지금 초벌을 할 때는 주로 쓰는 것은 똑같은 롱 플랫이긴 하지만 좀 더 면적이 넓고 큰 롱 플랫 넘버 2나 넘버 3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많은 면적을 좀 더 팍팍 칠할 수 있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갬솔 스케치를 하던 1번 1호붓의 경우는 좀 더 가느다라고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초벌 칠할 때는 섬세할 필요가 없이 저렇게 색깔을 적재적소에 팍팍 올려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벌 칠에서 또 하나의 팁은 제가 이마에 지금 하이라이트가 들어올 하얀 부분은 되도록이면 색깔을 칠하지 않고 남겨두는 건데요. 저 부분을 물론 흰색을 많이 칠하고 갈 수도 있지만 하이라이트야 사실 그림을 그릴 때 어느 때나 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상세한 작업을 할 거나 마무리 작업할 때도 얼마든지 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은 일단 남겨둔 다음에 진행해도 됩니다. 자, 이제 디테일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눈썹을 살짝 칠해주고 눈을 들어가기 직전에 눈 언저리 부분의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눈물샘, 그리고 눈 두덩이의 부분에 채도의 변화를 최대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눈동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눈 같은 경우는 눈물샘 부분의 붉은 부분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흰자를 칠하고 그 다음에 검은자로 들어가는데요. 이 소녀의 경우는 눈의 검은자의 색깔이 거의 푸른빛이죠. 그래서 푸른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그 언저리 부분을 좀 더 명도를 좀 어둡게 해서 저 구분선을 그어주고요. 이제 까만 동공을 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와 있는 하이라이트를 칠하면 눈 부분은 마무리입니다. 속눈썹 바로 아랫부분에 조금 진한 그림자 부분도 잊지 말고 색깔을 넣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편 눈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빛의 소스와의 거리가 살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오른쪽 눈이 좀 더 어둡고 그림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양쪽 눈을 완전히 똑같이 그리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채도의 변화가 있고요. 또 명도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림자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하이라이트 부분도 있습니다. 다채로운 거의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코 부분에 좀 더 그래도 핏기가 돌아갈 수 있게 조금 더 붉게 표현을 해주고 저기 그림자 부분과 명암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코끝의 부분이라든지 코 아랫 부분은 단순히 아이보리 블랙이나 어두운 계열의 살색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푸른 계열의 색깔을 써서 조금 더 서늘한 느낌을 살짝 넣어줬는데요. 입술은 윗입술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입술에 채도가 높은 색깔을 올리는 것보다 저렇게 좀 더 어두운 색이라든지 좀 채도가 떨어진 부분으로 먼저 입술의 윤곽을 잡고 명암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좀 붉은색을 올려주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서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파란색도 군데군데 넣어주고 이제 옷과 머리로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길긴 했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하기를 해주시고 제 그리드 인쇄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공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